여러분, 코인 시장에 진짜 큰 손들인 고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XRP를 수천억 원씩 조용히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건 단순한 뜬소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명백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방향을 잃고 관망만 하는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은 왜 이토록 확신에 차서 리플을 쓸어 담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와 거대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을 한번 보죠. 시장은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죠. 투자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연준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 누구도 섣불리 큰돈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상의 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니 특정 지갑들에서 막대한 양의 XRP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건 거래소에서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장기 보관, 즉 매집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시장의 고래들입니다.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을 굴리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과는 정보의 질과 양에서 비교가 안 되는 이들 말입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불과 2주 만에 1,000만 개에서 1억 개의 XRP를 보유한 이 고래 집단이 사들인 물량이 무려 3억 4천만 개.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동네 슈퍼에서 과자 사듯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웬만한 빌딩 몇 채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 그것도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시점에 오직 XRP 하나를 향해 쏟아져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고래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계산기와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치 지진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대피하는 것처럼 시장에 거대한 판도 변화가 오기 전에 고래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고래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홀로 배팅을 시작한 걸까요? 고래들의 확신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하고 명확하고 강력한 이유들이죠. 그들은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보고 완성된 그림이 보였을 때 마침내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리플의 발목을 수년간 잡아왔던 가장 무거운 족쇄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소송이었죠. 이건 비유하자면 리플이라는 거인의 발에 아주 무거운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너는 앞으로 우리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죠. 이 족쇄 때문에 그 어떤 대형 기관도 보수적인 기업도 리플에 선뜻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족쇄가 마침내 박살났습니다. 법원이 이 거래소를 통해 대중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리플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건 거인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어주고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너는 이제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이야 라고 공인해준 셈이니 그동안 문 밖에서 구경만 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고래들은 바로 이 정문이 열리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것이죠. 규제의 안개가 걷히자 곧바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유명 게임 회사인 구미가 자사의 재무자산의 일부로 XRP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건 마치 아무도 찾지 않던 허름한 동네에 갑자기 아주 세련되고 유명한 레스토랑이 처음으로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레스토랑이 신호탄이 되어 곧이어 다른 가게들이 들어서고 결국 그 동네 전체가 핫플레이스로 변하게 되죠. 구미라는 이 첫 번째 도미노는 다른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네, 이제 안전하고 전망도 밝아. 어서 들어와. 기업이 자사의 공식적인 자산으로 XRP를 보유한다는 것은 이제 XRP가 단순 투기 상품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저장하고 이전하는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국경 간 결제나 재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XRP를 채택하게 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고래들의 시선은
현물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 바로 프로들의 전쟁터라고 불리는 파생상품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XRP 선물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선물 시장을 쉽게 비유하자면은 농산물 시장에서 밭대기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고 미리 사고 파는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거래는 고도의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들의 무대에서 XRP 거래가 단기간에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월스트리트의 쟁쟁한 금융기관들이 XRP의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데 아주 큰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리플이 더 이상 변방의 마이너리그 선수가 아니라 당당히 메이저리그의 주전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이 모든 이야기의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는 바로 XRP 현물 ETF입니다. 현재 블랙록을 비롯한 15개가 넘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SEC에 XRP 현물 ETF를 출시해달라고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물 ETF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건 비유하자면은 지금까지 XRP 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이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밖에 없었다면 이제 모든 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왕복 10차선 초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금까지는 규제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던 연기금, 국부펀드와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수적인 돈들이 합법적으로 XRP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봤죠. XRP는 비트코인 다음 타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야말로 고래들이 상상하는 리플의 최종 목적지일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심장이 막 뛰고 당장이라도 가진 돈을 전부 XRP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훌륭한 전망 분석가는 빛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림자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 즉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전의 단계입니다. 첫째, 단기적인 날씨는 예측 불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리플의 장기적인 기후 변화입니다. 분명히 밝고 화창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기후가 좋아져도 당장 내일 비가 오고 천둥이 칠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가들은 바로 이 단기적인 날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 가격이 중요한 바닥 근처에 있는데 만약 이 바닥이 깨지면 실망한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일시적으로 더 깊은 곳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가치를 믿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에게 공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끌에서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마치 비 예보가 있는데 우산 없이 등산하는 것과 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쓰나미는 피할 수 없다. 리플이라는 배가 아무리 튼튼해지고 좋은 엔진을 달았다고 해도 결국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만약 이 바다의 거대한 쓰나미, 예를 들어 미국 연준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배들이 예외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리플 자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장 전체를 덮치는 거대한 파도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정상으로 가는 길에는 경쟁자가 있다. 리플이 국경 간 송금이라는 시장의 혁신을 꿈꾸는 유일한 주자는 아닙니다. 다른 여러 프로젝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리플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리플이 가장 앞서 나가는 선두 주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술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우리는 리플이 계속해서 경쟁자들을 압도할 만한 기술적 혁신을 보여주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시장 밑에서 시작된 고래들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그들의 확신 뒤에 숨겨진 규제 해소, 기업 재택, 제도권 편입이라는 강력한 근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기적인 변동성과 거시경제라는 리스크까지 냉철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은 지금 중대한 가치 재평가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리플이 잠재력은 있지만 위험한 자산이었다면 이제는 위험은 사라지고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바로 이 변신의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단기적인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최종적인 투자 전략은 이것입니다. 고래의 시선으로 단기적인 파도가 아닌 장기적인 조류를 타라. 단기적인 가격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고래처럼 더 싸게,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오히려 완성되어 가는 그림을 보며 차분하게 우리의 포지션을 늘려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훌륭한 농부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여름의 뜨거운 땡볕과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묵묵히 견뎌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리플이라는 배는 이제 족쇄를 풀고 든든한 기관이라는 동료들을 태우고 ETF라는 초고속도로를 향해 돛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항해 중에 비바람을 만나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배가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 보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역사적인 항해의 초입에서 단기적인 파도에 멀미하며 뛰어내릴 것인지 아니면 담대하게 배에 올라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고래들은 하루 이틀 오르는 것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리플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기적인 하락을 공포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고래들처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차분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조언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시다시피 시장은 영상을 만드는 순간에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별도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었으니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누구보다 먼저 핵심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